기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그것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곧 사립학교, 또 한국 교육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위기일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위기입니다. 내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 맞냐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를 봤을 때 그 학교가 기독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못지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외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위기이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내적인 위기는 외적 위기를 동반합니다. 또한 외적 위기는 내적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이런 사이트들은 기독교 학교 존립 자체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2004년도에 대광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실 테지만 17대 국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한국교회가 삭발투쟁을 하면서까지도 강하게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사립학교법의 61%를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사립학교 규제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45개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9일 현재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의 사립학교법의 61%의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새로운 사립학교법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방향입니다. 공통적으로 사학의 공용화 정책의 기반 위에서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립학교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찾아봤을 때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들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많은 법률안 중에 저희 특별히 기독교 학교 중에서 세 가지 부분의 주요 쟁점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이사의 정원에 2분의 1을 증언하는 부분들, 또한 학교의 총장과 학교회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들, 교원의 임명을 강제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기독교 학교의 존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그런 법률의 내용들입니다. 학교의 거버넌스 그룹들의 개방이사 정원을 2분의 1로 증언한다는 것은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개방이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총장과 학교회장을 대학청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만 이사회가 선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었습니다. 교원의 임명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들이 통과한다면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비기독교인 총장과 교사, 교장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사실상 기독교 학교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정추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요 대응을 해왔습니다.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국교회 공식 아젠다로 결의를 받았고 여러 총회장님들, 투표해 주셨던 김종주 목사님 비롯한 총회장님들과 함께 이 사립학교법 개정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한 이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또 많은 기독교학교 연맹연합회 또 선생님들 또 교목들의 입장들을 아우르면서 기독교 학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 김성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께서 여러 국회의원들 만나시면서 한국교회 입장, 기독교 학교의 권한이념을 구현해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 나누셨고 11월 12일 한교총 성명서를 채택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국회는 한국교회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요. 대책법안을 마련해서 제안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고 자료집에 이 내용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도 이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독교학교의 위기사항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교회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 기독 언론들과 함께 영상들을 만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유하였고 기독교 학교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면서 사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던 이 세 가지 법률안은 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결되지 않았고 또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려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한국교회의 우려와 한국교회 입장을 잘 인식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 인식을 함께 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발전적 대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렵구나. 사립학교법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법을 막을 수는 있으나 더 발전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절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무리한 것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던 영상 하나 보고 박상민 교수님께서 이후에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는 사학혁신 방안은 사립 초중고 대학 전체에 적용되는 대책인 만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회가 학교의 장을 건학 정신에 투철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학교를 건학 이념대로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사립학교거든요. 기독교 학교의 명맥이 이제는